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며느리가 한 말, 자식이 한 행동, 친구가 보인 태도.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렇게 말했을까?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 적 있으시죠? 오늘 제가 당신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0년 전 현자의 지혜입니다. 단 한 문장으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결코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마라.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박정자, 67세 여성의 이야기. 정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둘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자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며느리 때문입니다. 지난주 일입니다. 정자가 손주를 봐주러 아들 집에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하는구나. 남편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는구나. 그래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반찬 좀 해놔야지. 남편이 뭘 먹고 다니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괜찮아요. 정자는 화가 났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남편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면서. 그날 이후로 정자는 며느리 생각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 우리 아들이 고생한다. 며느리를 잘못 만났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며느리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정자는 요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랐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입맛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자의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어요?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올케 때문이야.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 내 오빠가 고생하는데도 신경을 안 써.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네 일은 오빠네가 알아서 할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신경 쓰시면 엄마만 힘드세요. 정자는 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며느리 생각에 화를 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박 씨, 스트레스가 심하시네요. 혈압도 높고 불면증도 있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어떻게? 2000년 전 현자의 가르침. 결코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마라. 분노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지혜의 하나이다.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큰 것을 잘 유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 되라. 그리고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불행에서도 흔들림 없이 크게 되라. 오히려 그 행복과 불행에 초연하여 정분을 악기하라.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왜? 마음의 평정을 잃으면 당신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정자를 보십시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자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랐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입맛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평정을 잃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분노하지 않는 것은 지혜다. 화내지 않는 것이 똑똑한 겁니다. 화내면 바보입니다. 왜? 화내면 당신만 손해니까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순희 65세. 순희에게도 며느리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순이도 화를 냈을 겁니다. 며느리야, 설거지는 왜 안 해? 집안일 좀 해야지. 그런데 순이는 달랐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왜? 화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화내면 며느리와 사이만 나빠집니다. 화내면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합니다. 화내면 본인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빠서 설거지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했어. 신경 쓰지 마. 며느리가 순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 순이가 화내지 않았으니까요. 세 번째 가르침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다. 화내지 않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화내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왜? 예나 지금이나 모든 큰 것을 잘 유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큰 그릇은 잘 깨지지 않습니다. 작은 그릇은 금방 깨집니다. 마음이 큰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은 금방 화냅니다. 정자를 보십시오. 며느리가 반찬을 안 해놨다고 화를 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작은 겁니다. 순이를 보십시오. 며느리가 설거지를 안 했는데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큰 겁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마음이 작은 사람입니까? 마음이 큰 사람입니까? 네 번째 가르침, 자기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 되라.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십시오. 남이 뭐라 하든 남이 어떻게 하든 내 감정은 내가 조절하십시오. 정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안 해놨습니다. 정자는 화가 났습니다. 왜? 며느리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정자의 감정을 조종한 겁니다. 며느리가 뭘 했다고요? 그냥 반찬을 안 해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자는 화가 났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이것은 정자가 자기 감정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며느리가 정자의 감정을 조종한 겁니다. 이제 순이를 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 순이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왜? 순이가 자기 감정의 주인이니까요. 며느리가 뭘 하든 안 하든 순이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조절합니다. 화낼 필요가 없으면 화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불행에서도 흔들림 없이 크게 되라.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왜? 너무 기뻐하면 나중에 실망이 큽니다. 너무 슬퍼하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자 68세. 영자의 아들이 승진했습니다. 영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 과장 됐어. 대단하지? 그런데 6개월 후 아들이 부서 이동을 했습니다. 승진이 취소됐습니다. 영자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내 아들이 뭘 잘못했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왜? 너무 기뻐했다가 실망이 컸으니까요. 이제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인숙 69세. 인숙의 남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인숙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잘 간병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나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3개월 후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인숙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인숙은 건강합니다. 영자와 인숙의 차이가 뭡니까? 영자는 감정의 기복이 컸습니다. 인숙은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6번째 가르침, 오히려 그 행복과 불행에 초연하여 정분을 아끼하라. 정분을 아끼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감정을 아껴 쓰라는 겁니다. 감정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화낼 일에만 화내십시오. 기뻐할 일에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적당히 하십시오.
왜? 감정을 너무 많이 쓰면 지칩니다. 정자를 보십시오. 며느리 일로 6개월 동안 화를 냈습니다. 감정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순위를 보십시오. 며느리 일로 화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아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합니다. 67세 정자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자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냈을까? 며느리가 반찬을 안 해놨다고 6개월 동안 화를 냈다. 그래서 뭐가 좋아졌나?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다. 며느리는 여전히 반찬을 안 해놓는다. 아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산다. 오히려 나만 건강이 나빠졌다.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화내봤자 나만 손해구나. 그날부터 정자는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안 해놔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안 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바쁘겠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뭐. 화낼 필요 없어.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잘 잤습니다.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재미있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정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반찬 해놓을게요. 정자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했다. 며느리가 반찬을 해놓겠다고 했다. 왜? 정자가 화내지 않았으니까요. 정자가 간섭하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도 편해졌으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화를 내며 사셨습니까? 자식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친구 때문에. 화내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화내봤자 당신만 손해입니다. 화내봤자 상대방은 안 바뀝니다. 화내봤자 건강만 나빠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사십시오. 첫째, 결코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마십시오. 둘째, 분노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화내지 않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 되십시오. 남이 뭐라 하든 내 감정은 내가 조절하십시오. 넷째,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다섯째, 감정을 아껴 쓰십시오. 화낼 일에만 화내고 그것도 적당히 하십시오. 마지막 말씀.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화내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마음의 평정을 지키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흥분하지 마십시오. 평온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좋아하게 됩니다. 결코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마라.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화내며 살 것인가, 평온하게 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